편집한 지 한 2회 만에 저런 게 진짜 썰전을 보는 맛 아니냐. 두 분의 어떤 그 팽팽한 어떤 주장. 무슨 정부를 인정할 게 있다고 사법체계를 엉망으로 지금 물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왜 윤석열 말만 믿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말을 안 했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법원에 침입해가지고 아니, 의원님. 폭동을 일으키고 아니, 난동을 의원님.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좀 쉬었다 합시다. 딱 5만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거 저희가 잠깐만 쉬었다가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 야 어떻게 됐어? 막 이러면서.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말해서 예. 실전이 예고 뉴스가 좀 나가잖아요. 녹화하다가 대판 사워 뭐 이런 게 나가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그건 맞아요. 예. 다 생각이 있었구만요. 그럼 아니 그러저나 이제 그 설을 앞두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토론 프로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아니 그런데 네. 설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못 드릴게요. 네네네.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네. 그 모인 가족들이 이 정치 성향 때문에 맞아요. 화를 내고 갈라쓰고 심지어 제사 지내고 음복도 같이 안 한대요. 그런 것을 정치하는 쪽에서 맞아요. 계속해서 좀 화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책임이 큽니다. 우리 집안은 다 통일돼 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집안은 다 이게 이제 좌파의 무서움이에요. 좌파는 아니 선배님 대동단결해서 밀고 나가거든. 우파는 각자 생각이 있어. 아니 자꾸 좌파 하지 마세요. 듣는 좌파 참 불편합니다. 자 그럼 말이죠 여기서 사실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권력의 어떤 이런 것들 대통령한테 이제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해서 4년 중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이제 스물스물 나오다가 또 없어지고 뭐 이랬잖아요.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이제 이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하고 또 썰전을 찍어야 되니까 돌을 닦기 위해서 어제 저 대전에 이제 충청도에 있는 큰 절에 가서 그러셨어요? 큰 스님이 오셨어요. 네,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계룡사님 댁 가신 제가 거예요? 여쭤봤습니다. 여쭤봐서 대통령이 투옥되고 현직 대통령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씀이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이 아니라도 더 되는 사람이라도 처벌받아야 된다. 권한만 행사할 줄 알았지 자기가 책임지는 정치인이 있었냐. 그래서 그분의 강조는 책임이었습니다. 책임.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지금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나 조항들이 1987년 헌법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것의 시대적인 30년이 40년이 지금 지나는 그런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손을 볼 구석은 있으나 헌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원인과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 행위를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으로 헌법을 얘기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네. 예. 예, 우리가 87 네. 체제까지 거의 두 세대를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제가 실패를 한 걸 분석을 해놓은 이 논문들이 꽤 많아요. 네. 그 자료들을 다 읽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수 출신이든 진보 출신이든 역대 대통령들의 흠결이 뭐냐, 무엇이 잘못이냐. 첫 번째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권력을 잡으면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위치에 이르는 사람들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까 그 책임 뭐 얘기랑 비슷한 뭐 맥락이네요. 이게 스님. 참 공직에 오를 때는 공사를 구분하는 태도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나라 특히 그 권위 의식이 좀 많은 리더들이 다 그래요. 뭔가 하면 내가 대통령에 올랐어.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권력을 뭐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아첨을 받는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아첨하고 아부를 하게 되면 그건 뭐 대통령뿐 아니에요. 아마 국회의원들도 그럴 것이고 장관들도 그럴 것이고 다 그럴 겁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모든 권력은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게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아첨아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첨아부의 상징이 경호처를 짬짬해서 뭐 생일 파티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한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전원책 변호사 박범계 의원이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러한 공감대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국민 통합을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건설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어쨌든 뭐 대통령 어떤 그 개개인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게 그래도 이 제도의 어떤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너무 이제 현행의 어떤 그 정치 체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개헌론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령 미국 같은 데서는 아직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여기서는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미국도 대통령제잖아요. 어쨌든 미국에는 대통령 탄핵이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탄핵만 하더라도 벌써 세 번째예요. 네. 대통령 탄핵만.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적합한가 하는 고민들이 많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현행 우리 권력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세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우월적 권한이 집중 여지가 있다. 그래서 권한이 집중돼 있죠. 소위 비상계엄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한 우려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몇 나라 한 7, 없더라고요, 8개 진짜. 정도 예. 있는데 미국이 예. 이제 오늘날 슈퍼파워의 그 꽃을 피운 그 힘이 이제 대통령제에 기반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의원 내각제는 완전히 이제 다수당 내각을 구성하고 총리를 구성하는 수상을 구성하는 것을 일치시켜서 네. 다수당이 내각을 전적으로 네.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각을 하고 또 거꾸로 국회는 총리를 불신임하고 네. 또 총리는 국회를 해산시킬 수 네네네.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한 것은 총리가 가장 인기가 높을 때 의회를 해산시키죠. 그러면 새로 선거를 치르면 당연히 총리가 소속한 정당이 압승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친 것이 이제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 집정제라고 집정제. 해요. 그것을 오스트리아가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나 독일이 변형된 이원 네네네. 집정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네.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궁극적으로 헌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각제를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데 이 내각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게 네. 우리 이 앞에 이제 사선 의원이 앉아 계시는데 감히 이런 말 하면 좀 아니, 그렇습니다만 무슨 감히. 그래도 판사반이 올랐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네네네. 얘기 감히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현재 의원들의 자질로 이 내각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럼 그때 그렇게서 말씀하셨었어요. 저희 썰정원에서. 네, 적어도 제가 보기로는 모든 문제는 한 문제로 귀결합니다. 정치인의 자질, 통치자의 자질, 국회의원의 자질, 결국은 자질 문제로 다 귀결해요. 이제 박범계 전원철 변호사님께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있다라는 그 지적을 뭐 하시는 데 대해서는 뭐 저 스스로 지금 사선 국회의원이지만 좀 민망한 감을 느껴요. 뭐 그냥. 느끼는데 근데 그 기반은 역시 국회의원을 뽑아내는 국민들이 좋은 국회의원들을 뽑아 주셔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이 다이내믹 코리아예요. 그럼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입장에서는 의원 내각제로 가면 지둘령, 지연된 정의가 가능합니다. 마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지만 그 안에 이해관계는 너무나 다층적이고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말로 적기적소의 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안정적으로 취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지연된 정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내각제는 맞지 않고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다이내믹 코리아에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양쪽을 절충한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가 맞냐? 총리와 대통령이 만약 정당이 다르면 이거는 맨날 계엄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결론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개헌을 찬성하면 지는 쪽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 쪽이 개헌을 찬성, 이길 가능성이 높은 곳이
개헌을 반대합니다. 여태까지 뭐 대부분 그래 왔죠. 예. 그러나 저는 야당 국회의원이지만 개헌의 동력을 좀 살려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 명제를 이번 개헌에 꼭 넣어야 되겠다. 대통령 선서 중에 나는 이제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표현은 있지만 국민을 통합시킨다라는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그래서 대통령 선서 책임 조항에 나라를 지키기 이전에 국민을 좀 통합시켜야 되겠다라는 거, 그러한 의무 조항을 선서 조항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속에 드러났던 난맥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위 검찰 독재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수사의 과잉 금지의 원칙을 헌법적인 원칙으로 천명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되 모든 정치 현상을 다 법원으로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정치를 사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원제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아, 상원제. 상원제. 그래서 상원을 어떻게 구성하냐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저는 별개의 구성 방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야 동수로 상원을 구성해서 그것이 뭐 1년에 한 가지 주제 정도면 됩니다. 뭐 거부권 행사하는 이러한 굵직굵직한 주요 국정과제를 그 안에서 교황선출 방식, 콘클라베. 예, 콘클라베 같은 그러한 전원일치, 니들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나오지 마. 그런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신 변호사님. 예. 그런데 개헌을 하고 우리가 특정 다른 방향으로 사진 중임제로 가고 또 뭐 다른 완충 장치를 넣고 하면 좋아지겠느냐? 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 아, 제도 자체가 바뀐다 안 돼. 이런 정치인의 성향들 자질, 때문에. 토양이 예. 바뀌지 않으면 이건 아마 방법이 없을 거다. 역시 그 20, 30년 지나면 또 개헌해야 된다. 또 이게 또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1987년 헌법이라는 게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 대학을 둘러싼 민주화 운동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파인데 사회 경제적 조항이 지금 현 시대에 맞느냐? 라는 것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 중심제라도 현재의 대통령 권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볼 구석은 있으나 아, 대통령제의 책임은 없어요. 없고 우리나라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당을 달려가면서 하는 그런 구성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원집 정도 예, 아까 말씀.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 일각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책임지고 권한 있게 행사를 하되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 그래서 지금은 여당과 대통령 정부 간의 당정 협의를 합니다. 대통령과 혹은 총리와 여야를 포함한 국회 간의 어떤 상설 협의체라는 것, 즉 대통령으로 하여금 야당 의원과 상시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반드시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 대통령 중심제 가야 될 방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잠깐만 좀 끼어들게요. 예. 이 대통령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바꿀 게 하나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하든 뭐 수석 보좌관 회의를 과거처럼 하든 제발 이거 마이크 있는 거창한 회의실에서 하면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웨스트 윙에서 국무회의실 보면 다 이렇게 마주보고 다 앉아 있어요. 마이크 전혀 없습니다. 서로 서류를 주고받도록 다 돼가 있어요. 영국은 다우닝가 10번지에 보면 2층에 그 국무회의가 열리는 장소 사진까지 찍은 걸 보면 그것이 마이크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처럼 마이크가 다 있고 앞에 모니터 갖다 놓고 다 둘러 앉아서 앞에 기자들이 있다가 기자들이 출석하기 전에 점잖게 이거 페이퍼 보고 읽고, 과연 이런 국무회의 제도, 이런 격식을 차린 데서부터 대통령을 위로 떠올리고 전부 다 아부아첨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말이죠. 여기서 한국 대통령제 이대로 괜찮은가 이렇게 줄줄이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문제가 참 많은 걸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 줄평 우리 전 변호사님이 좀 해주실까요? 필요한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필요 없는 권위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운영하기 나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